정말 원달러 환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환율이 1430원 초반까지 다시 떨어지며 숨통이 트이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과연 안정의 신호인지 아니면 또다시 취소기 위한 잠깐의 되돌림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1480원을 위협하던 환율이 순식간에 40에서 50원씩 움직이는 상황 자체가 이미 시장이 얼마나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인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금의 환율 흐름을 보면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안정이 찾아온 걸까? 아니면 또 한 번의 급등이 우리 앞에 숨어 있는 걸까? 하루 만에 분위기가 바뀌고 정책 한마디에 40원씩 출렁이는 이 상황이야말로 많은 분들이 느끼는 가장 큰 혼란일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혼란이 단순히 단기적인 이슈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제가 읽은 책 돈의 가격에서는 우리가 진짜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혼란은 사실 1971년 돈을 금에 묶어두었던 마지막 자물쇠가 풀리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돈은 희소성을 잃고 정부가 원할 때마다 키보드 타이핑만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우리는 지금 환율이라는 현상에만 집착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돈이라는 약속의 가격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롭스는 이 책에서 정부는 대중이 돈과 통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헨리 포드의 말을 인용합니다. 왜냐고요? 진실을 알면 혁명이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지긋지긋한 환율 불안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돈의 가격이 제시하는 설계된 금융 시스템의 함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환율이 잠시 주춤하는 순간 오히려 더 불안해하며 달러를 사들이는 현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속에서 더 큰 위험을 직감이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현상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이 사들인 해외 주식과 달러, 예금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거주자 외화 예금은 약 1천억 달러 수준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예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2달러 사재기의 현상이 주식시장의 비이득 빚내서 투자하는 현상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서로 다른 거울의 비침 같은 모습처럼 말이죠. 숫자로 한번 볼까요?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6년 1월 현재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 즉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8조 원을 넘나들며 사상 최고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이라도 반등할 기미를 보이면 이번에야말로 기회다라고 생각하며 너도 나도 빚을 내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현상 달러 사재기와 비이의 불이에는 정확히 같은 심리적 메커니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패닉 바잉입니다. 하지만 이 관광의 원인을 개인의 탐욕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는 더 거대한 시스템의 작동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내 지갑 속의 돈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의 양을 무한정 늘릴수록 우리가 땀 흘려본 돈의 실제 가치는 야금야금 갉아먹힙니다. 대중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지금 이 종이 조각을 쥐고 있다가는 내 미래가 사라지겠구나라는 서늘한 공포를 말이죠. 둘째, 본능적인 공포가 이성을 압도합니다. 화폐 가치가 증발하는 것을 지켜보는 대중에게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는 생존 본능에 가깝습니다. 자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구매력이 완전히 바닥나기 전에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한다는 극도의 불안감이 탐욕과 뒤섞이며 패닉이라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달러 사재기와 비투는 서로를 만나 더 큰 폭탄을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달러 사재기는 그 자체로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환율 상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됩니다. 불안감에 달러를 사면 그 행동이 다시 환율을 올려 더 큰 불안감을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동시에 빚으로 쌓아 올린 주식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만약 환율 불안이 주식시장의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이어지기라도 한다면 B2의 위험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개인들의 불안과 탐욕이 만들어낸 달러 사재기와 B2라는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극단적으로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달러를 사들이는 현상이 계속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개인의 탐욕 때문일까요? 정부에서는 최근 환율 급등의 주범으로 서학개미들의 해외 투자를 지목합니다. 언론에서도 연일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달러 수요를 늘려 환율을 자극한다고 이야기하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2025년 한 해 동안 개인과 기관이 해외 주식에 쏟아부은 돈은 엄청난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진짜 범인일까요? 우리가 강구하고 있는 더 거대한 배후는 없을까요? 자, 오늘은 돋보기를 들고 이 달러 유출 사건의 진짜 설계자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외 ETF와 직접 투자의 규모부터 살펴보죠. 데이터를 보면 2025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에만 국내 개인의 해외 주식 순매수액이 무려 약 123억 달러 수준입니다. 2026년 1월 들어서도 개인이 순매수한 미국 주식은 약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숫자만 보면 개인들의 해외 투자가 달러를 빨아들이는 주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국민연금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플레이어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3위까지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일반 정부의 해외 주식 투자액은 무려 245억 달러였습니다.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의 15배에 달하는 규모죠. 누가 더 공격적으로 달러를 사들였는지는 명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수치를 보기 이전에 왜 원화보다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개인 투자자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국민연금마저도 약속이나 한 듯이 한국을 떠나 달러 자산으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그 정체는 바로 한미 기준 금리 역전이라는 구조적인 설계도에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5% 반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는 75%로 25%포인트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감이 오시나요? 돈은 아주 정직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원화 예금은 이 5%인데 훨씬 안전한 기축통화인 달러로 바꿔두기만 해도 75%를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달러로 바꾸리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버린 원화의 양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에 유례 없이 많은 돈이 풀리면서 우리가 가진 원화의 실질 구매력은 이미 처참한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질수록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원화가 딱 그 꼴입니다. 결국 금리가 전 세계의 돈을 한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거대한 중력이라면 국내의 과도한 유동성은 우리 자산을 밖으로 밀어내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해외 ETF나 주식 투자는 그저 가치가 떨어지는 원화를 버리고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 탈출하는 수많은 통로 중 하나에 불과했던 겁니다. 개인 투자자든 국민연금이든이 거대한 금리 차이와 원화 가치 하락이 만들어낸 물길을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이 고질적인 금리 격차와 원화 가치 하락마저도 혹시 더 근본적인 문제의 결과물은 아닐까요? 달러가 한국을 떠나는 진짜 이유. 어쩌면은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아직 보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똑같은 금리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의 통화는 안정적인데 유독 원화만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한국 자본시장의 아주 고질적이고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투자자가 기업의 이익을 제대로 공유받지 못하고 시스템에서 소외될 때 그 시장은 신뢰를 잃고 가격이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입니다. 왜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믿지 못할까요? 첫째는 바로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입니다.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소액주주들이 희생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죠. 이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둘째는 세계 최저 수준의 주주 환원율입니다. 기업이 번 돈의 상당 부분을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회사에 쌓아두기만 합니다. 한국 상장사들의 평균 배당 성향은 21% 수준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돈이 작동 원리를 아는 투자자 입장에서 내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시장에 머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돈으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주주를 파트너로 대우해주는 미국 시장으로 떠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물론 정부도 2025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자율 공시에만 의존하다 보니 전체 상장사의 13% 정도만 참여하는 데 그쳤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또 보여주기식 정책이냐는 불신만 커졌죠. 이제 그림이 맞춰지시나요? 해외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환율 상승의 원인이 아닙니다. 매력 없는 국내 시장을 피해 떠나는 투자자들의 결과이자 탈출구였던 겁니다. 마치 물이 새는 낡은 양동이에서 온전한 그릇으로 자산을 옮겨 담는 과정인 것이죠.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우리 경제의 오랜 숙제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정책 당국은 과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국은행 총재나 경제부총리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한쪽에서는 1480원까지 취소샀다가 하루 만에 1430원 수준으로 급락하며 혼란을 던지는 환율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와 침체된 경기가 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죠. 실제로 2026년 1월 15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또다시 연이 5%로 동결했습니다. 벌써 지난해 7월 이후 5차례의 연속 동결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데이터를 보면 이 딜레마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가계의 신용잔액은 196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가계의자 부담을 늘려 소비를 위축시키고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내리자니 미국과의 격차 때문에 환율이 걷잡을 수 없이 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요? 환율 위기 때마다 전천후 해결사처럼 거론되는 것이 바로 한미 통화 스와프입니다. 쉽게 말해 통화 스와프는 국가 간의 서로의 통화를 맞교환하는 계약입니다. 비상시에 우리 원화를 미국 연준에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즉시 빌려오는 일종의 달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두는 셈이죠. 실제로 이 카드는 과거 2차례나 한국 경제를 구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3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 체결 소식만으로 환율이 하루 만에 177원이나 폭락하며 안정을 찾았고 2020년 팬데믹 초기에도 6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가 시장의 공포를 순식간에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왜 지금은 그때처럼 쉽게 스와프를 맺지 못하는 걸까요? 우선 미국의 입장이 단호합니다. 미 연준은 통화 스와프를 특정 국가를 돕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의 위협이 될 정도의 글로벌 달러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만 가동하는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한국만의 원화 약세 상황에서는 미국이 나설 명분이 약한 것이죠. 그리고 통화 스와프는 단순히 시중의 달러를 잠시 풀어주는 유동성 공급일 뿐입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해져서 발생하는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근본적인 병을 치료하는 약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스프를 통해 달러를 채워 넣어도 한미 금리 역전이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근본적인 구멍을 막지 못하면 그 달러는 순식간에 다시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수많은 정보와 분석 속에서 길을 잃은 개인 투자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혼돈을 뚫고 나갈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가짜돈의 세계에서 탈출하여 진짜 자산으로 내부의 저장소를 옮기는 이른바 자산 대이동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희소성과 통화의 위기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빠르게 희석되는 원화를 버리고 전 세계가 신뢰하는 기축 통화인 달러를 확보하여 안전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키보드 타이핑만으로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모든 법정 화폐의 한계를 넘어 금이나 한정된 입지의 부동산 그리고 디지털 금이라 불리는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진짜 자산으로 내부를 옮겨가야 합니다. 둘째는 생산성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모든 물가가 오를 때 그 비용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강력한 독점력을 가지 기업의 지분즉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내 자산의 가치를 인플레이션 파도 위에 태워야 합니다. 부자들은 대중이 공포에 질려 달러를 사재기하거나 무분별한 비투에 나설 때 오히려 이 설계도를 활용해 녹아내리는 얼음인 현금을 절대 녹지 않는 실물 자산으로 교체합니다. 이 자산 대이동의 설계도와 그 이면의 메커니즘을 더 깊게 알고 싶다면 저는 여러분께 지금 이 순간의 생존을 결정지을 근본적인 무기 바로 책돈의 만약 여러분이 책이 담고 있는 돈의 작동 원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평생 다람쥐에 채바퀴 돌듯 더 열심히 일하겠지만 그 결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부와 은행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옮겨질 것입니다. 결국 무지의 대가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동력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고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돈 가치가 작아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 책은 1971년 근본 유제 폐지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유례없는 금융 실험의 실체를 적나하게 보여줍니다. 시스템의 규칙을 모르는 사람에게 금융시장은 투자의 장이 아니라 기득권이 짜 놓은 판 위에서 합법적으로 자산을 빼앗기는 사냥터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책돈의 가격을 읽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될 겁니다. 돈이 무한정 찍혀 나오는 세상에서 내 실질 자산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감정에 휘둘리는 패닉바잉 대신 부자들의 자산 배분 전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자 옵틱스는 확신합니다. 돈이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돈에 관한 주도권을 쥐게 된다고요. 지금처럼 1,500원을 위협하는 환율과 거대한 부채가 우리를 압박하는 시기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여러분의 무지입니다. 책돈의 가격은 그 무지의 고통에서 여러분을 구해내고 시스템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해줄 단 하나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돈의 진짜 정체를 깨닫고 험난한 금융의 바다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안전하게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니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